야, 장미애. 그러고도 네가 내 마누라냐? 독고탁이 다시 폭발했다. 주주총회장에서 쫓겨난 지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이번엔 자기 이름이 사라진 회장실 문패를 획 잡아 던졌다. 나를 감히 쫓아내. 내가 만든 회사인데. 장미애가 쫓아와 황급히 문을 닫으려던 순간 독고탁 문짝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소리쳤다. 배신자들이야. 다 똑같은 배신자들이라고. 그 광경을 본 장미애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제 지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요. 여보, 이러면 당신만 더 비참해져요. 하지만 독고탁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컵을 던지고 서류를 내동댕이 치고 소파를 발로 차고 그의 자존심이 무너진 그 자리엔 분노와 허탈 그리고 외로움만 가득했다. 장미애는 무너진 남편을 보며 말없이 등을 돌렸다. 그 순간 독고탁 말했다. 너도 내 편은 아니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장미애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당신 편이었으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 말에 독고탁은 잠시 멈칫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장미애는 조용히 문을 열며 말했다. 당신 혼자 이 회사 만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봐요. 누가 진짜 당신 곁에 있었는지. 그리고 문이 닫혔다. 독고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자기 이름이 적힌 명패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이름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다 가져가라. 회사도, 마누라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독고탁은 술병을 내동댕이 치며 고함쳤다. 한밤중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시각 장미애는 텅 빈 옷장을 열어보다 그 안에 차곡히 접힌 정장과 넥타이를 발견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이 옷 입고 갔으면 정말로 어디 멀리 가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옛날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발을 멈추게 했어. 힘들던 시절 독고탁과 함께 한강을 걷는 장면이 있었던 거야. 장미애는 속으로 중얼였지. 설마 또 거길 간 거야? 불안한 마음에 장미애는 곧장 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사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지. 그 사람이 예전에 세리랑 자주 갔던 곳이 있었어. 한강, 성산대교 근처 벤치였는데 혹시 거기 한번 가줄래? 강수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전화를 끊은 뒤 정장을 걸친 채 한강으로 뛰어나갔어. 신호도 무시하고 땀은 줄줄 흘러내렸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도둑 잡는 줄 알았다니까 혀를 내둘렀다지 뭐야. 한편 그 시각 독고탁은 성산대교 아래 낡은 벤치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 신라주조 대표의 꼬질꼬질한 모습이 마치 비에 젖은 생쥐 같았어. 셔츠는 구겨지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손엔 이미 빈 소주병이 3병째였지. 그는 가끔 하늘을 보며 웃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울고 세리야, 세리야, 너도 날 미워했냐? 혼잣말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 그리고 마침내 강수가 그 벤치를 발견했지. 흐트러진 중년 남자 하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 강수는 멈칫했지만 혹시 하고 다가섰어. 그 순간 독고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눈물이 말라붙고 얼굴은 완전히 상기된 채였지. 강수는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디뎠어. 회장님. 독고탁은 강수를 보자 잠시 말이 막혔어. 그리곤 피식 웃더니 혼잣말을 내뱉었지. 그래, 네가 와야지. 다 니들 덕분이야. 살려달란 소린 안 했지만 눈빛은 울고 있었다. 강수는 뭔가 가슴에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지만 꾹 참았어. 그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지. 회장님, 아니, 삼촌 아니지. 저한텐 아직 회장님이에요. 돌아가요.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독고탁은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 내가 이딴 꼴 보여주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다 끝났어. 남은 건 부끄러움 뿐이야. 난 이제 아무 데도 갈 데 없어. 강수는 단호히 말했다. 남은 데 있어요. 거기 가족이 있는 집이에요. 독고탁은 그 말에 눈을 부릅떴지. 가족? 가족이 날 짓밟았어. 세리도 장미애도. 그 말에 강수도 참던 화가 솟구쳤지만 한숨을 한 번 내쉬고 고개를 숙였어. 저도 회장님이 무서웠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지 뭐 하나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숨 막혔어요. 독고탁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란 눈치였지. 강수는 말을 이었어. 근데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회장님이니까 다시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전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그때였어. 갑자기 독고탁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됐어. 다 필요 없어. 그리고는 강가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야. 강수는 놀라 소리쳤지. 회장님, 거기 위험해요.
그쪽 아니에요. 하지만 독고탁은 멈추지 않았어. 술 기운에 중심도 못 잡고 한 발, 두 발. 급류가 흐르는 한강 물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 강수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지. 신발도 벗을 새 없고 옷도 그대로. 그냥 독고탁을 덥석 끌어안으며 둘이 함께 쓰러졌어. 두 사람은 한강변 진흙 위로 나뒹굴었고 강수는 숨을 몰아쉬며 독고탁을 꽉 끌어안았어. 도망치지 마요, 회장님.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독고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강수의 어깨 위로 털썩 기대었어. 어린아이처럼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 어디까지 망가져야 용서가 될까? 이번 실 천장을 바라보던 독고탁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하얀 천장이 마치 하늘 위의 새하얀 구름 같았어. 강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고 장미애는 말없이 문가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 세리는 병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복도에서 망설이고 있었지. 모두가 조심스러웠고 모두가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독고탁이 입을 열었어. 나 진짜 끝난 줄 알았어. 세상도 가족도 다 날 버린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나 미워하고 원망하던 네가 날 끌고 나왔구나, 강수야. 강수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독고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가에 고여있던 물방울이 툭 떨어졌어. 기계처럼 단단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부서진 거야.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세리가 들어왔어. 표정은 어색했지만 눈은 빨갰지. 그 순간 장미애는 그녀를 살짝 밀어줬어. 들어가, 세리야. 이럴 땐 말보다 얼굴이 먼저야. 세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어. 아빠 미안해요. 그날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독고탁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니다. 네가 맞았어. 네 말 안 들은 게 그게 진짜 후회야. 세리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숙였고 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 그 순간 장미애가 그를 따라 나오며 조심스레 말했다. 고마워, 강수야. 너 없었으면 이 사람 진짜 못 돌아왔을 거야. 강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직 회장님이니까요. 저한텐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요. 그 말에 장미애는 목이 메었는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 그날 병원은 이상하게 따뜻했어. 마치 겨울에 핫팩을 주머니에 넣은 기분처럼. 딱히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조금 살 것 같은 날이었어. 이제는 내가 책임질 차례야. 독고탁은 퇴원 수속을 마치자마자 택시를 타고 지구대로 향했어. 장미애도 강수도 말렸지만 이번만큼은 독고탁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고개를 숙이기 위해 살아온 것처럼 보였어. 지구대에 들어선 순간 경찰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미 주주총회 이후 고소장이 접수됐던 상황. 도주 우려도 있었기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때 독고탁은 담담하게 말했다. 신라주조 전 대표 독고탁입니다. 횡령, 배임, 공금유용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수사관들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이내 서류를 들이밀며 하나씩 질문을 시작했지. 독고탁은 처음엔 다소 버티는 듯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상이 등장했어. 바로 지시를 내리는 독고탁의 모습이 담긴 내부 CCTV, 장부 조작, 수출 물량의 허위 보고, 그리고 계열사 자금 돌려막기까지. 한 사람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우리 가족 안 망하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음성에 독고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 한참의 침묵 후에야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 내가 지시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더는 내 가족들한테까지 짐 지우고 싶지 않아요. 이 말에 수사관도 배석한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고 독고탁은 정식으로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됐어. 그날 밤 장미애는 면회 신청서를 들고 조용히 구치소 창구 앞에 앉았고 강수는 밖에서 묵묵히 서 있었어. 그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엔 지난 20년보다 더 깊은 고요한 후회가 담겨 있었지. 하지만 말이야, 진짜 후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 이거 그 사람 마지막 부탁입니다. 독고탁의 자수로 장미애도 조금은 더 용기가 생겼어. 독수리 술도가로 찾아가 그간의 오해를 풀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오천수와 마광숙은 아직도 의심의 눈빛을 보냈지만 화해를 향한 결연한 마음과 눈빛으로 장미애는 두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 그 안에는 독고탁의 지분과 본인 명의의 자녀 지분, 그리고 그가 움직이던 측근들의 위임장까지 들어있었지. 오천수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얼굴이 굳어졌어. 이게 뭔데 내 앞에 이런 걸 가져와?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 섞인 놀라움은 숨길 수 없었어. 장미애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독고탁 아니, 그 사람.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이 말 전해달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내 욕심 때문에 시작한 신라주조, 이제는 제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럴 사람은 천수밖에 없다. 그 사람 오천수 씨밖에 못 믿겠대요. 순간 술도가 아는 정적에 잠겼어. 마광숙이 놀란 얼굴로 장미애를 바라봤지만 오천수는 쉽게 표정을 풀지 않았지. 참 뻔뻔하다. 오천수는 낮게 웃었어. 회사 말아먹고 감옥 가면서 마지막 부탁이 지분 넘기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낯으로. 장미애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 죄송해요. 저도 이게 용서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저 지분이면 오천수 씨가 대표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그걸 계산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갚을 테니 회사는 살려야 한다. 그 말, 저는 거짓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오천수는 손을 움켜쥐었어. 장미애가 말을 이어갔지. 저도 제 지분 다 넘길 거예요. 이제 욕심 없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신라주조가 다시 이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죄값 다 치르고 돌아오면 그때 욕해도 좋으니까. 마광숙은 그때서야 입을 열었어. 천수 도련님 저 눈빛 가짜 같지는 않아요. 오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봉투를 쥔 손에 힘만 들어갔지.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다 못해. 하지만 이 장면 내가 기억은 하겠다. 장미애는 더 말하지 않았어.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술도가 문을 나섰지. 그 뒷모습은 홀가분하면서도 언제 눈물이 터질지 모르는 사람 같았어. 아직도 서로 좋아하는 거 그거 숨길 수 있는 줄 알았어? 햇볕은 뜨겁지만 이상하게 바람은 선선하던 여름 저녁. 오범수는 조심스레 편의점 벤치에 앉은 세리의 옆에 다가갔어. 세리는 그를 보더니 잠깐 멍한 표정으로 굳었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오셨어요. 오범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 조용히 있고 싶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옆에만 있을게. 세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솔직히 말하면요. 요즘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아빠는 감옥에 가시고 엄마랑 강수 씨 이야기까지. 처음엔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고요. 오범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대답했어.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그렇게 뒤죽박죽이라는 게 한때는 좀 겁났어. 세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 그럼 왜 다시 오셨어요? 오범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 왜냐고? 이 모든 걸 지나고 나니까 더 또렷해지더라. 너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 저도 그래요. 가족이 복잡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교수님은 저한텐 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오범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상하게 너 없으면 모든 게 허전하더라. 나도 이제 다시 잡고 싶어. 우릴. 세리는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어. 잡으세요. 이번엔 제가 안 놓을게요. 두루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 그 미소엔 다정함과 함께 고통을 함께 견딘 이들만의 깊은 신뢰가 묻어나 있었지. 세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 아빠도 자수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저희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이제야 겨우 진짜 시작이야. 해가 지는 캠퍼스 뒤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오직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그 여름만큼이나 뜨겁고 단단했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